6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 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 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경기도는 공공의료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예정지를 확정지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양주시의 옥정 신도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양주시의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구가 계속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종합병원급의 병원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이번에 경기 동북부 공공형 의료원이 양주로 이제 유치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양주가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 북부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 북부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우리가 그 공무원 반려견 테마파크 경기 북부 지역에 저희가 최종 선정되면서 우리가 상당한 지금 활력을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견 테마파크는 우리 소요산에 이걸 개발하게 되는데 반려견들을 위한 우리 반려견 주인들과 하는 호텔, 수영장, 또 수의 시설, 또 공원, 또 반려견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광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물과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소요산의 학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동천시가 우리 경기도와 함께 발빠르게 역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무더위가 언제였냐는 듯 성큼 들어선 가을의 정치 잘 즐기고 계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요, 약 1만 187제곱미터로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10.1%를 차지합니다. 서울의 16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넓이도 넓이지만 가운데 서울시를 품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이 달라서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는 6.25 전쟁 직후부터 수많은 군사시설이 들어섰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남부권에 비해서 발전의 속도가 많이 더뎠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70년 가까이 지속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등 여러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조 계획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경기 북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후석 행정 2부지사 모시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대개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북부 청사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정부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북부를 보면은 연천의 뭐 뎁사리 축제랄까, 그리고 또 포천의 억새꽃 축제, 또 동두천은 소요산 단풍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런 거 보면 어느새 이 경기 북부가 그 축제의 성지가 된 그런 느낌인데, 부지사님도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제가 경기 북부 이부지사로 있어 온 지 벌써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서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연천의 뎁사리 축제와 관련해서도 뎁사리가 그렇게 예쁜 건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초록색이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붉은색으로 변하는, 가을에 가서 보시면은 진짜 단풍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명성산 올라가시면은 억새 축제를 예쁘게 보시겠지만 산정호수를 한 바퀴 도는 나무 데크길을 한 바퀴 도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천과 관련해서는 요새 또 특히 Y형 출렁다리를 저희가 개장한 지 한 6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벌써 한 2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가 한창이긴 한데 그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좀 더딘 발전이 늘 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북부를 위한 여러 정책들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 그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중순이었나요? 그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는 분단 이후 지난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낙후가 됐었고요. 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겠다고 수도권 규제를 하면서 경기 북부도 규제 대상이 포함이 되면서 낙후된 것이 계속 더 낙후되는 상황으로 유지가 됐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지방에 낙후된 곳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서 또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 이게 수도권의 일부로서 경기 북부의 도로, 철도, 기반 인프라만 조금만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북부가 충분히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경기 북부에 대한 그런 발전이 지체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억제돼 오다 보니까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 평균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전국 평균이 3,750만 원인데 엄청 낙후되어 있는 거죠. 경기 북부가 지금의 규제를 조금만 풀고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GRDP까지만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최소한 1%에서 2%는 더 끌어올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님의 생각이고요. 따라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경기 북부 대개발인데, 경기 북부 대개조는 민선 8기 2026년까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주로 4대 분야 8개 핵심 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1년 전에는 김 지사가 경기 북부 대개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개발하고 대개조 약간 이제 용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를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됩니까? 작년 9월에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북부 대개발은 2040년까지 매년 민간 투자
10조, 그래서 한 17년 동안 170조, 공공투자를 17년 동안 한 43.5조 원 투자를 해서 경기 북부를 2040년까지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때 발표 이후 북부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민선 8기 동안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민선 8기 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담은 내용이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40년까지의 장기 발전 계획이 이제 대개발이라고 한다면 네. 대개조는 그중에서 이제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 같아요. 생활 인프라 확충. 이 분야를 제시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듯이 기본적으로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인프라 확충이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 규제 개선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 인프라 확충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평소에 가장 아쉽게 여기던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제일 경기 북부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북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양주와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단순한 공공의료원이 아니라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합친 혁신형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만이 넘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는 1,4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남부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여주와 화성 2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 북부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두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경기 북부 주민들도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 생활 속의 힐링과 그 공원을 찾는 데 중에 하나가 하천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하천변을 산책하거나 조깅을 하는데 경기 북부에 있는 33개 하천을 재정비해서 수변공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경기 북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하천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활 인프라 확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의료원, 이게 이제 양주하고 남양주 지금 두 곳에 들어서는 걸로 네. 확정이 됐고요. 또 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요거는 동두천에 들어서는 곳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사업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두 곳 네.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일정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경기 동북부 의료원들 한 400병상 규모로 조성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공의료원이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2026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시군이면서도 의료가 취약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동두천, 가평, 연천 이 지역에도 저희가 기초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료 취약지 거점 기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두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요거는 언제 좀 이게 준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까? 동두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소요산 입구 쪽에 한 82만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입양센터, 놀이터, 캠핑장,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함께 구축을 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테마파크를 조성을 할 거고요. 저희가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제 동두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동두천이 이게 사인이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가 보면은 뭐 한때 2만 명 넘던 미군이 지금은 뭐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또 뭐 미군 공여지 반환도 늦어지고 있고 인구가 보니까 9만 명이 무너졌더라고요. 아마 이 여러 가지 이제 동두천에다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입지를 정할 때도 이런저런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의지도 저는 담았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물론 다른 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경기도청의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가 현재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가 전체 면적의 한 30%에 이를 정도로 미군 공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재 있는 캠프 K시나 캠프 호비도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그 반환 공여지를 동두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반환 예정 기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새로 들어오면서 평택 지원법에 따라서 각종 첨단 기업이라든가 각종 기업 입지를 위한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동두천은 미군이 빠져나가는 곳인데도 지원이 별로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미군 자체가 현재 계속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을 유치하고 동두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대부분 국가 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동두천에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뭐 분양 단가를 조금 낮춘다든가 뭐 각종 진입도로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북부 대개조 계획 4대 분야를 보면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임 경기도지사도 뭐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그 김동연 지사 취임하시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은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대개조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거는 뭐 그런 것 여부와 관련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어떤지도 궁금해요. 경기 북부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북부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전임 지사 때 경기 북부의 8개 공공기관을 2028년까지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혹시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발표 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계획된 시기에 이전하겠다. 혹시라도 건물을 신축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임차를 해서라도 이전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각종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직속기관들을 이용할 때 경기 남부를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주민들은 경기 북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속기관 분원 설치이고요. 저희가 교통연구원,
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소방학교, 농업기술원 분원을 경기 북부에 설치함으로써 경기 북부 주민들이 경기 북부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이번에 직속 기간 분원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사실 그동안은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멀게도 느껴지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4대 그 대개조 계획 4대 분야 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생활 인프라 확충 짚어봤고 공공기관 이전 짚어봤고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특히 좀 초점을 맞춰서 경기 북부의 교통 여건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경기 북부의 교통 인프라는 주로 이제 철도와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경기 북부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경기 북부 주민들이 서울로의 출퇴근이나 그 경기 북부의 도시간 이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 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GTX ABC 노선과 ABC 노선의 연장선인 DF 노선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 그리고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이용을 해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 북부 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GTX G 노선과 H 노선, 포천에서 출발하는 GTX G 노선, 그리고 파주 문산에서 출발하는 GTX H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과 관련해서는 네. 경기 북부에 계신 주민들이 이제 서울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로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현재 자유로의 그 지하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에 추가해서 저희가 고양에서 서울 은평까지의 지하 고속화도로를 추가로 구축을 해서 파주나 고양 주민들의 서울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나 남양주 주민들이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변북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는 논의들이 오랫동안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폭이 좁고 여러 가지 그 구조물의 한계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강변북로의 지하도로를 구축을 함으로써 지하로는 차량이 손쉽게 다니고 지상으로는 버스 전용차로가 구축이 됨으로써 경기 북부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던 거고요. 또한 경기 북부의 도시간 이동과 관련해서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제1순환고속도로와 그리고 올 연말에 준공되는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이 중간에 1.5 순환고속도로를 저희가 구축을 함으로써 경기 북부의 그 물류 이동과 저희의 그 인력 이동이 좀 손쉽게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부 개발이 더욱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이번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철도망, 도로망 그 확충 계획을 딱 판일 두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우선 철도망 관련해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이거 같아요. 그 KTX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행신역, 고향에 있는 행신역이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를 이제 파주까지 늘린다는 의미가 될 것 아주 늘든 네, 맞습니다. 문산까지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KTX가 이제 파주까지, 문산까지 쭉 올라가는 거고 또 SRT는 지금 수서가 종점인데 이게 이제 의정부까지
네. 온다 이런 의미군요. 해당 주민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타임 테이블이나 연차별 계획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획들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2026년까지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도로 관련해서는요. 제가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게 강변 북로 지하화. 요게 이제 출퇴근 1시간 시대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고양시하고 그 은평구를 연결하는 민자도로 건립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파주나 고양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한남대교에서 광진구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양에서 은평 구간 그리고 은평에서 서울 도심으로는 또 서울시에서 지하 고속화도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연결시키고 한남대교에서 광진구까지의 지하 구간에 이어서 광진구에서 구리까지의 강변북로를 지하화시키면 저희가 그 구리나 남양주 주민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고양과 파주 주민들의 서울 진입이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서울시하고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서울시하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 이거는 근데 예산도 엄청 들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물론 뭐 기본적으로 도비를 투입하겠지만 도비에도 저희가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간 투자 회사들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BC가 나오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여기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액 그 예산으로 할 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수요 예측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자를 유치해야 되니까. 투자 유치는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제 BC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첨단 산업 육성 분야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사실 소규모 영세 산업이 좀 대다수예요. 어떻게 이 부분은 유치하시고 육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동연 지사님께서 해외 투자 유치를 나가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경기 남부에 10조의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경기 북부에 1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 북부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뭐 접촉한 뭐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A 회사 같은 경우 경기 북부에 아울렛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의 B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되는 그 인프라를 경기 북부에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AI 클러스터를 경기 북부에 조성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좀 수월하게 들어오려면은 이제 규제 완화 부분도 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경기 북부는 뭐 군사시설 규제도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도 있고 또 수도권 정비 계획
따른 규제도 있고요. 삼중 규제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부에는 많은 중첩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전체 면적의 42%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들, 의정부, 남양주, 구리,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0%에서 많으면 70%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북부 전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수도권 규제를 100% 다 받고 있고 경기 동부권 쪽으로 보면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과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입지하기가 공장이 입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예요. 경기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적 특례를 그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 북부에 가해지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한 번에 풀고자 했던 건데 그것이 약간 지금 현재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경기 북부의 기업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경기 북부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를 수도권을 배제하는 각종 법률들이 있습니다. 원래 국가에서는 지방을 육성하는 정책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상의 다양한 특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유예를 해주거나 뭐 대학 유치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뭐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 중소기업 육성,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할 때 각종 뭐 부동산에 관련되는 혜택이나 주택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특별법 등 다양한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해당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법들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단서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수도권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 법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경기 북부 발전을 추진하면서 그 접경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경기 북부를 이런 법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수도권 배제 조항 중에서도 경기 북부는 빼달라고 하는 개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성공적인가에 따라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SOC 관련해서 도로나 철도에 대한 투자 이런 계획들은 경기 북부에 오는 기업들이 경기 북부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서 더 많은 기업이 올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 법률에 녹아져 있는 규제는 어쨌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일반 법률의 개정 또는 특별법 신설을 통한 거는 이제 국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령 개정 등이 있을 거고 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규제 완화.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규제를 완화를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시군에 대해서 하는 규제는 거의 내용들이 없어요. 뭐 저희가 일부 발견해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기업들에 대한 기업 유치에 있어서 협상 권한을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직접 협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권한을 이양을 해주는 거라든가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경기도가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령에 있는 규제보다도 더 많은 제약 조건을 달았었는데 그런 제약 조건을 철폐함으로써 경기 북부에 더 그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완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경기 북부 지역 단체장님들 만나 뵈면 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특구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 보면 뭐 기회발전 특구, 또 평화경제 특구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 정부에서 일정한 개발 면적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평, 광역시 같은 경우 150만 평을 할당을 해주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라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아직 그 면적 할당을 안 해줬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중앙부처와 협력을 해서 수도권에 어떤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현재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기 위한 기본계획의 구상 용역을 올해 했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같이 통일부나 산업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기본계획에 경기도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민산 8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경기 북부 대개조 계획 분야별로 꼼꼼하게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기 북부 지역 우리 시장님 또는 군수님을 포함한 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기 북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혼자 수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대부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의 수건 사업들을 이 경기 북부 대개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 북부 대개조 사업 발표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에 있는 시군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대개조 계획 그 추진 과정에서 경기 북부 지자체 간에 약간 갈등이 일어날 뭐 위험이나 우려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기업 그 이번에 공공의료원 설치와 관련해서 특정 시군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그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 전문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기 북부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시군 간에 일정 정도 경쟁이 있겠지만 각 시군별로 입지하는 기업들의 특색을 가능하면 조금씩 다르게 해서 서로 간에 충돌되는 지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북부의 발전 얘기하면서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는 조금 관심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목표는 경기 북부의 발전이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에서 경기도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 북부 대개발을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양방적인 수술 외과적인 신속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고 경기 북부 대개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뭐 한방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경기 북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지금 약간의 장애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경기 북부 대개발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경기 북부가 좀 더 신속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기 북부 대개발 갖고는 부족하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경기 북부의 발전이 목표고 이제 그것을 가장 빠르게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지사님 말씀하신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인데 이것과 별개로도 대개발, 대개조 계획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역시 이제 논란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정치권의 이 다툼이라든가 또는 정당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특정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의지에 기대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초기에 북부에 계신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드렸던 것은 경기 북부의 주민은 경기 북부 주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화된 경기 북부 주민들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통과를 시키진 못했지만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주민들의 의지를 좀 더 조직화시키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표출하게끔 함으로써 22대 국회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부분 제가 좀 더 이제 질문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더 보강된 법안을 제출하신다는 의미인지 그 시기는 어느쯤으로 보시는지 좀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금 여당하고 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신 정성호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김성호 국회의원과 초선이신 김영태 국회의원께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를 해주셨어요. 현재는 네 분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법들을 결국은 하나의 법으로 통합을 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민투표나 그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신속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기 북부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정성호 의원,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되셨던 네. 중진이시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원 의원이 이제 3선이 됐으니까 네. 이 두 분을 비롯한 그 경기 북부 여야 의원들의 힘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 박정 의원님께서도 예결위원장을 그렇네요. 하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행정안전부의 의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행안부는 그동안 좀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 행안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면서 이거 추진해야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안부도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부분입니다. 사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서 그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과거의 행정부나 현재 행정부도 추구하는 목표하고 같기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결국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에 이제 경기북부 대개조 계획 발표한 거를 두고 이런 그 해석도 있어요.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걸 보고 이런 거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단순히 특별자치도만을 목표로 해서 갖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대로 가면서 경기북부 대개발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그 민선 8기 임기 내 2026년까지 추진할 내용을 발표한 것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늘 그 오우석 경기도 행정 2부시장 모시고 경기북부의 성장을 위한 여러 전략들을 들어봤습니다. 부지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도민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빨리 만들어져서 경기북부 주민들도 직주락이 함께하는 그 발전된 경기북부의 모습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도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혼자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몇 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경기북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경기북부 주민들께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표출을 해주셔야지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경기북부의 밝은 미래는 빨리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북부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요, 경기북부도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잘 사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시설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스스로 벗어던지기가 불가능한 수많은 규제의 굴레에서 옴짝달짝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무쪼록 큰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